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담보와 보증을 어떤 대출에 그리고 언제까지 제공할 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출에 어떤 담보에 연대보증이 효력을 미치며 또한 언제까지 이 효력이 미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담보 및 보증 업무지 지금 제3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채무 보증, 특정 채무 담보, 그 다음에 근담보, 근보증, 특정근, 한정근, 포괄근.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이 빨간색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채무 보증, 특정 채무 담보라 함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 보증하며 한도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좌가 대출이라든지 한도거래 여신의 거래약정에서 증감이 변동하는 불특정 채무에 대해서는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기한 연기나 갱신 대안 시에도 재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거의 잘 운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운용하는 거는 근담보, 근보증이고요. 요거는 특정근, 한정근, 포괄근이 있는데 포괄근은 사용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특정근 담보라 하면 특정된 거래 계약을 중심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몇 월 며칠자 여신거래 약정서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담보 및 또는 보증을 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 보증 하나, 갱신 또는 대안된 때에는 재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근 담보라 함은 특정 근보다 조금 넓은 의미로서 특정한 종류의 거래, 당좌 대출 거래, 일반 자금 대출 거래에 대해서 이미 맺어져 있거나 맺게 돼, 그리고 현재 발생해 있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 및 보증하며 기한 연기나 갱신된 데에도 담보 보증하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안된 때에는 담보 및 보증하지 않는다. 이 말을 살펴보시면 특정 근담보는 잘 보십시오. 대출이 약정서가 하나 있어요. 약정서가 하나 있고 이게 약정서가 하나 있고 설정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특정 근담보는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정근 담보는 대출 과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반 자금 대출, 이것도 일반 자금 대출, 이것도 일반 자금 대출이다 하면 설정 계약서상에 일반 자금 대출이 명시되어 있다 하면 이 근저당권의 효력이 요렇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에서 실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채무담보는 운용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으나 은행에서 실무적으로 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근담보, 근보증, 특히 특정근과 한정근의 차이는 좁은 의미가 특정근이며 넓은 의미가 한정근이다. 그 다음에 기한 연기가 되는지 갱신회전 대안이 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대출로 변경이 됐을 때 담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담보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대한 얘기고,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 담보를 언제까지 제공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지정형, 자동 확정형, 장래 지정형이 있습니다. 빨간색, 장래 지정형. 왜 빨간색으로 해놓는지 이제 아시겠죠? 지정형은 담보의 결산기를 장래에 발생하는 특정 일로 정해놨습니다. 이 지정일이 정해지면 그 이후로는 사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확정형은 지정일을 정하지 않았으나 5년 이후에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담보권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지정형은 이 담보의 결산 시기를
장래에 지정하겠다고 해서 확정 시기를 미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확정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 채무와 근저당권 간의 효력 발생 기간을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대부분의 담보 및 보증의 결산기일은 장래 지정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지정형을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담보와 보증의 구분 운용 및 결산기, 본건의 기한 연기 및 갱신, 대환, 동일한 과목으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은 한정근 담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결산일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담보 제공을 하는 내용은 장래 지정형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실 때는 한정근 담보와 장래 지정형의 주요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보증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보증서고요. 연대보증인이 자서를 하고 연대보증을 하는 채무자를 기재를 합니다. 다음에 피보증 채무의 범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특정근보증과 한정근보증인데요. 특정근보증은 다음에 거래하는 약정서, 매달 며칠자 여신거래 약정서에 내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겠다에 대한 이야기고, 한정근보증은 채무자 홍길동이 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대출의 거래, 일반 자금 대출일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4,4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산기를 장래에 지정하는 조건부로 본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정근보증과 한정근보증, 장래 지정형이 이렇게 사용되더라 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동일합니다.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가 있고, 피담보 채무의 범위 보시면 담보를 어디에 제공할 것이냐, 한정근 담보 제공했고요. 특정근 담보는 기한 연기는 가능하나 갱신 해전 대안 시 재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한정근 담보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의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일반 자금 대출에 대하여 채권 최고의 1억 5,62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겠다. 근저당권의 결산기는 장래 지정형입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담보, 보증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3자 담보 제공자나 연대보증인에게 꼭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담보나 연대보증을 쓰든지 담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채무자의 우발 채무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하는 시점에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고객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연대보증을 서거나 담보 제공을 하시겠냐라는 의향을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보증인 또는 제3자 담보 제공자용이고요. 받는 자는 보증인 또는 제3자 담보 제공자인데, 이 서류는 채무자한테 받습니까? 보증인한테 받습니까? 담보 제공자한테 받습니까? 이 영업점에 가면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서류는 채무자한테 받습니다. 채무자한테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신용정보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 서류가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누구누구인데, 이 채무자의 연대보증 채무 또는 대출 채무가
다음과 같이 있다는 거죠. 금융기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께서는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시겠냐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이 서류와 더불어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로부터 신청서를 받게 되는데요. 본인에 대한 기본정보, 현재 하시는 일과 신상 정보를 작성하시고 신청 내용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차주가 홍길동이고 대출을 5천만원 신청했는데 연대보증을 쓸 겁니다. 보증은 5,500만원 입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대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3자 담보 제공자나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선 조회하여 약정 시에는 꼭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 신용정보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자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진구하셔서 전산조회를 하여 3자 담보 제공자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연대보증 또는 담보 제공 신청서를 고객으로부터 진구하셔서 향후 채권보전 또는 권리관계 서류를 잘 진구하셔야 합니다.